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약 전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에 대응하는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등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학교 안에서는 교실, 운동장, 급식실 등 어느 곳에서도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교육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습을 시켜서 몸에 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약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고, 두 번째는 미아 방지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스스로 이동하기, 스스로 등하교하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직접 시범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는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이 방법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올린다고 운전자들이 다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모든 차들이 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뀐 뒤 하나, 둘 정도를 센 후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건너가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지도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시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횡단보도 세 발자국 뒤에서 기다려요. 초록불을 확인해요. 하나, 둘, 둘까지 세워요. 손을 들고 운전사 아저씨를 바라봐요. 건너가요. 이처럼 몇 가지 단계를 큰 소리로 짧게 말하면서 직접 행동으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아동이 똑같이 큰 소리로 단계를 따라 말하면서 행동으로 옮겨보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점차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시범 없이 아동 스스로 작은 소리로 단계를 말하면서 행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동이 조용히 속으로 단계를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차가 정차되어 있는 곳에서 자동차 뒤 혹은 앞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보여주고 말과 행동으로 반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화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짧게는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꼭 지도하셔야 합니다. 장애아동의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아 방지입니다. 경찰서나 거리에 붙어있는 미아 찾기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면 장애아동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아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아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길찾기를 가르침으로써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찾기를 지도하실 때는 집까지 찾아오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랜드마크는 고정된 혹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체통이나 전봇대, 상점, 다리, 육교, 고정된 광고판,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로 삼아 길을 찾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집 현관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집 현관에서 경비실까지, 집 현관에서 도로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길찾기 연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막상 길찾기 지도를 하시다 보면 아이의 느린 속도 혹은 그 반대로 빨리 달려가는 행동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이 때문에 길찾기 지도를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꼭 교육을 하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길찾기와 더불어 길을 잃었을 때 아이를 바로 찾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미아방지 지문 등록을 신청하시면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누군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미아방지용 목걸이나 팔찌 등을 착용시키기도 하는데요. 아이들 중에는 몸에 무엇인가 닿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옷에 연락처를 실로 새겨 넣거나 혹은 주머니나 가방 등에 연락처를 적은 종이나 카드를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락처는 2개 이상을 적어 놓으셔서 혹시라도 통화가 안 될 때는 다음 분이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동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 등을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각 통신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면 아동의 위치나 이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빠른 신고와 함께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요. 사전에 아동의 행동 특성을 알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은 길을 잃었을 때 무작정 길을 걷는 아동도 있고, 혹은 편의점이나 문구점 등 특정 공간을 선호해서 그것으로 달려가는 아동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교육, 등하교 교육을 시키실 때에는 몰래 뒤를 따라가 보면서 아이가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 확인을 해 놓으시고, 혹시라도 아이가 없어졌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곳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과 미아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안전교육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교통안전이나 미아방지뿐 아니라 식품안전사고, 놀이안전사고, 동식물 관련 안전사고, 화재 안전사고 등 교육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스스로 이동하기, 스스로 통학하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안전, 미아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